준공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던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자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I 거점 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제가 환경부 요구와 달리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지만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혹한에 차가 멈추고 계량기가 터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민간 투자 하수관거 BTL 사업을 검찰이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준공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됐는데 당연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공사를 엉터리로 해도 나중에 보수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공도 하지 않고 준공 도면을 거짓으로 그린 관로. 역시 실체는 없는데 도면에만 존재하는 배수설비. 경찰은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에서 부풀려진 공사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업체, 그리고 준공 도면을 재조사한 용역업체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2달 뒤 검찰은 이번에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경찰에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 지휘를 내렸으면서도 그 이유는 나중에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우수한 그쪽은 완전히 미시공이잖아요. 부신시공이 아니라. 근데 다 부신시공으로 가버리더라고. 2천억 규모의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은 지난 2011년 준공 이후 줄곧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서둘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뒤 MBC 보도와 2년여에 걸친 경찰의 재수사 끝에 준공 서류가 조작되고 공사가 부풀려진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또다시 검찰이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앞으로 강급 공사에서 고의적으로 부정이나 부실을 저질러도 하자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하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다 밝혔음에도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 같은 시민, 군산 시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준공 5년이 지났지만 관련 서류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2천억 원짜리 군산시 재산의 정확한 모습은 영영 땅속에 묻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차단 방역에 사용해온 소독제가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환경부까지 제품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도내 자치단체는 문제가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발병 이후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 근처를 지나는 축산 관련 차량은 모두 소독을 한 뒤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많이 온 편인 것 같아요. 몇 대나 왔다고 봐요? 26대. 그런데 이곳은 벤잘코늄 염화물이 섞인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잘코늄 염화물은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로 환경부는 이 제품을 포함해 유독물이 든 38종의 소독제 대신 무해약품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이제 사용하는 수많은 소독제들 중에 굳이 유독물을 포함한 소독제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의 경우 43개 거점 소독시설 가운데 14곳에서 유독물이 든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역본부는 환경부 요청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소독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 희석 배율을 200에서 500배율 정도로 희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이들 제품에 포함된 성분들은 사람이 흡입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효과만을 따지는 소독제 선택이 자칫 2차 피해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해결 방안의 하나로 김제 용지 양계단지 이전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농가들도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인데 정부의 지원 여부가 관건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AI 발생 이후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 지역에 들어간 보상금과 방역 비용은 어림잡아 1,600억 원이 넘습니다. 반경 1km 안에 38개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다 보니 한 곳이라도 AI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닭을 살처보냈기 때문입니다. 농림부 역시 농장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축사 현대화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보조 비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40%. 기존 보조 비율 10%보다는 높지만 주민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자금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투입할 적을 완벽하게 투입을 해서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다 흡수할 수 있는. 도는 혁신도시 악취 해결과 새만금 수질 오염원 저감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익산 왕궁처럼 용지에도 폐업 보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8개 농장 가운데 17곳은 보상금만 적정하면 폐업 의사가 있습니다. 도는 조만간 정부안이 확정되면 주민들과 이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결국 관건은 지원의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요즘 차량 긴급 출동 서비스가 분주합니다. 계량기가 터지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멈춰서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에 차량 배터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긴급 서비스를 받아 부랴부랴 배터리를 충전해보지만 이미 늦어버린 운전자는 발만 동동 구릅니다. 시동은 잘 걸렸고요. 1시간 정도 시동 걸어주시고요. 오늘 하루 전북 지역에서는 대형 보험사 한 곳에 접수된 차량 방전 출동만 1000여 건에 이릅니다. 평소보다 몇 배가 많고 올겨울 들어 최고치입니다. 낮은 기온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와 난방장치까지 쓰다 보니 방전 사례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하루에 한 30건에서 35건 정도 늘어났고요. 평소에는 한 15건 정도 되는데 한 2-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수도 계량기 동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계량기 동파 신고는 136건. 긴 한파로 수도관 내부에 생긴 얼음이 취약한 부위인 계량기 유리판을 뚫고 나오는 것으로 주로 일반 주택이나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이 좀 풀어져가지고 그 계량기 옆에를 가니까 물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계량기가 위에 얼어갖고 유리가 깨져갖고 글로 불이 터지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한파 피해를 예방하려면 차량을 주차할 때 배터리를 소비하는 블랙박스를 꺼야 하고 수도 계량기 주위에는 헌옷으로 감싸는 등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잠정 폐쇄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들은 오늘 오후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를 만나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도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내일은 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출정식을 갖고 2월 한 달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도의원이 구속 구금됐을 경우 한 달 15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다음 달 임시회에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회 여론에 따른 것으로 다만 확정 판결 전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한 월 280여만 원인 월정 수당은 지급됩니다. 설을 앞두고 선물이며 제수용품 값이 올라 빠듯한 형편에 부담이 클 때인데요. 이럴 때 착한 기업으로 불리는 사회적 기업 제품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삭하게 김을 튀겨낸 부각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5년 전 설립된 이 회사는 지역 마트와 학교 급식, 어린이집 간식으로 부각을 납품해오고 있습니다. 공장 상시 근로자 3명은 저소득층인 어르신들입니다. 여기에 수익의 80%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점심과 반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농수산물로 만들고 있고요. 착한 가격으로 사회에 유통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청 로비에 판매대가 펼쳐졌습니다. 국내산 쌀로 만든 고소한 누룽지, 빵과 부각, 울금가루 등 좋은 재료로 만든 제품이 판매처를 찾지 못해 관공서에서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은 전주에 61개, 도내에는 155개가 있습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해 홍보는 물론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취약계층의 인건비 지원 물론이고 기술 개발과 우선 구매 활성화,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가 착한 기업으로 불리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요금 2,400원을 누락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호남고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고속이 과거에도 요금 800원을 누락한 버스기사를 해고했다 철회한 전력이 있다며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합원들이 배차된 차량별로 월 1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덜 받는 등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전라북 도청 직원들이 729만 5,4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정광철 전북본부장과 직원들이 500만 원을 모아주셨고 상공인협의회 송웅빈 대표와 직원들은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제 지역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3명과 김제사랑 시민모임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의원이 김제 소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주 김제 통합을 주장한 것은 김제 시민에 대한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갈등을 조장하는 통합보다는 오히려 전주는 과밀 해소를 위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2017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광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설 연휴 도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28만여 대로 지난해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사 측은 설 당일 38만여 대가 몰려 교통량이 최대에 이르겠고 평균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전주까지 4시간 50분, 전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5분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해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등 24곳은 휴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또 휴일 지킴이 약국은 경미한 환자들을 위한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를 오는 5월 착공하고 동서 이축도로도 연말 안에 교량 시공과 사석 쌓기를 마무리해 공정률을 47%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신항만은 오는 10월 호안공사와 진입도로를 착공하며 공항 역시 연말까지 항공 수요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합니다. 전주시는 8달러 충경로 사거리부터 풍남문 교차로 550m 구간의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고 인도폭을 넓히는 한편 일반 차량을 막고 시내버스만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우선 올 하반기 시범 운영으로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남성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도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137명으로 전년도 88명에 비해 56%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에 이어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 정책 시행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두고 취약 전 아동들의 주요 예방접종 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